수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숨막히는 열기와 매연이 뒤섞인 동남아의 어느 낯선 길 위, 땀에 젖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한 노파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건 시원한 망고 주스를 사오겠다며 웃으며 떠난 며느리였죠. 하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 대신 그녀를 맞이한 건 가방 속에서 발견된 타버린 여권 조각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메모에는 어머니, 이제 한국엔 당신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서늘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빌딩까지 일궈 바쳤던 세월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지옥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며느리는 치매 초기인 시어머니를 이용해 전 재산을 빼앗고 이곳 오지에 짐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아들에겐 어머니가 스스로 가출하셨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는 악마 같은 연기를 선보이면서 말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흙탕물을 퍼먹으며 연명하던 박복자 여사, 그녀의 눈엔 어느덧 슬픔 대신 서슬 퍼런 증오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극 뒤에는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딸처럼 아끼며 재산까지 내주었던 며느리. 수지는 사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훔쳐 살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기꾼이었죠. 현지 가이드 킴이 던져준 사망진단서 한 장이 복자 여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합니다. 내 아들 건드리는 년은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복자 여사는 날카로운 휴대전화 파편을 손에 쥔 채 지옥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화려한 자선 파티장에 유령처럼 나타났을 때 며느리의 견고했던 성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과연 복자 여사는 가짜 며느리의 정체를 밝히고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선사한 지옥, 그 끝에서 시작되는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별 도서관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머물다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후끈한 열기가 폐부까지 찔러대는 태국의 어느 외딴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더운 바람을 뿜어내고 사방에선 정체 모를 향신료 냄새와 매연이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박복자 여사는 땀에 젖은 손으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 자락을 꼭 쥐고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 수진이 어머니, 날씨가 너무 덥죠? 시원한 망고 주스 사올 테니까 여기서 딱 5분만 기다리세요라며 환하게 웃던 그 자리입니다. 복자 여사는 수진이 사라진 주차장 입구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지나도록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목이 터져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건 낯선 태국어뿐입니다. 불안함에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할 무렵 복자 여사는 수진이 챙겨주었던 명품 가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지퍼를 열자마자 매캐한 탄내가 진동하고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불에 타버린 복자 여사의 여권 조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을 떨며 가방 밑바닥을 뒤지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한국엔 어머니 자리가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차갑다 못해 시린 수진의 필체가 복자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며느리가 탔던 검은색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환영이 보입니다. 복자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차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수진아, 수진아, 내 아들은 어쩌고. 60대 노인의 몸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기듯 달리던 복자 여사는 결국 돌부리에 걸려
진흙탕 속으로 고꾸라집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 속에서 복자 여사는 깨닫습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자신을 내다버린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낡은 오토바이를 탄 현지인 무리가 복자 여사를 에워싸며 알 수 없는 위협적인 눈빛을 보냅니다. 복자 여사는 흙탕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지만 기댈 곳이라곤 타버린 여권 조각뿐입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가냘픈 외침은 열대야의 소음 속에 묻혀버리고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검은 선글라스의 사내 가이드 킴의 입술이 비열하게 올라갑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혔던 박복자 여사는 구역질 나는 갈색물을 뱉어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에선 피가 배어나와 꽃무늬 원피스를 붉게 적시고 화려했던 옷차림은 어느덧 거지 노파의 행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이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수진이 어머니, 태국에선 이거 안 터지니까 제가 드린 최신형 쓰세요라며 뺏으려 했던 하지만 아들과의 추억이 담겨 몰래 챙겨온 보물 같은 물건입니다. 천운인지 전원 버튼이 눌리고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조여옵니다. 마침내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 뱀처럼 차가운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구닥다리 전화를 갖고 계셨어요? 역시 노인네들이란 즐기기도 하죠. 수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복자 여사는 숨이 턱 막힙니다. 복자 여사는 울먹이며 외칩니다. 수진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여권은 왜 태웠어? 우리 아들 좀 바꿔다오. 아들이 나 기다릴 텐데. 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합니다. 아들, 그이는 지금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공항에서 스스로 가출한 줄 알고 미친 듯이 찾고 있어요. 아, 정확히는 슬퍼하는 연기를 아주 잘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자 여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복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르르 떨며 소리칩니다. 내가 감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빌딩도 내 적금도 다 너희 부부, 잘 살라고 내 조건을.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조롱을 넘어 소름 끼치는 살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 빌딩, 어제부로 제 명의로 완전히 이전됐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치매 안심 요양원 동의서인 줄 알고. 이제 한국에 어머니 기록은 없어요. 당신은 그냥 태국 오지에서 실종된 행려병자가 되는 겁니다. 수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명령을 받은 가이드 킴의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복자 여사는 공포에 질려 안 돼, 를 연발하지만 수진은 마지막까지 잔인함을 잃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다시는 한국 땅 밟을 생각 마세요. 만약 돌아오면 그땐 아들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고 복자 여사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합니다. 멀리서 다가온 가이드 킴이 무심하게 담배를 뱉으며 복자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 올립니다. 할머니, 이제 조용히 가야겠어. 며느리님이 아주 먼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킴은 저항하는 복자 여사를 거칠게 낚아채 오토바이 뒷좌석에 싣고는 정글 깊숙한 곳으로 사라집니다. 복자 여사는 강제로 끌려가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건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과연 그녀는
며느리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낡은 오토바이가 멈춰 선 곳은 태국 북부 접경지대의 어느 허름한 수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 속에 생선 비린내와 썩은 내동이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헛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사방은 녹슨 함석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박복자 여사를 응시합니다. 킴은 복자 여사를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앞치마를 던집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먹고 자고 이래. 도망칠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여기는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니까. 킴의 냉혹한 목소리에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여보게, 가이드 양반. 내 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게.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찾겠어. 응? 제발 부탁이네. 복자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먼지 쌓인 바닥을 적십니다. 하지만 킴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복자 여사의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SNS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며느리 수진과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금 실종된 엄마 찾겠다고 방송국에 제보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옆에서 며느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위로해 주더라고. 당신이 돌아가면 그 행복이 깨질 텐데 정말 돌아가고 싶어? 킴의 비아냥거림에 복자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침묵합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 자신을 영영 잃어버렸다고 믿게 될 상황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의 사회 구조는 철저하게 돈과 폭력으로 굴러갑니다. 관리자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들이 다가와 복자 여사의 명품 가방을 낚아채더니 그 안에 든 소지품들을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수진이 선물했다던 값비싼 화장품과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짓밟히고 사내들은 복자 여사의 귀에 걸린 소박한 금귀걸이마저 거칠게 잡아뺍니다. 귀에서 피가 흐르지만 복자 여사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고립입니다. 킴은 복자 여사에게 한국에서 며느리가 보내준 처리 비용이 이미 바닥났다며 앞으로의 숙식비는 직접 몸으로 떼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하루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생선 내장을 따야 겨우 썩은 밥 한 덩이를 얻을 수 있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복자 여사는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칼을 쥐며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악마 같은 며느리가 내 아들의 인생까지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공장 입구에 검은색 대형 트럭이 들어서고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내립니다. 킴은 그들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더니 복자 여사를 가리키며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입니다. 어이 할머니, 운 좋은 줄 알아.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대. 킴의 말에 복자 여사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칩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눅눅한 지하 창고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집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나락이자 박복자 여사가 맞이한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입니다. 복자 여사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오로지 본능의 의지에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이지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액정은 이미 금이가 위태롭지만 그 안에 저장된 아들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복자 여사가 버티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눈을 감겠니? 복자 여사는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액정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때 닫혔던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가이드 킴과 덩치 큰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강렬한 전등 불빛이 복자 여사의 눈을 찔러오고 킴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복자 여사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챕니다. 이 할망구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아직도 살아있었어? 킴의 조롱 섞인 말에 복자 여사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제발 그것만은. 내 아들 사진이 들어있단 말이야. 제발 돌려주게. 하지만 킴은 보란듯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복자 여사의 마지막 희망도 그렇게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킴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복자 여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올리며 차갑게 속삭입니다. 며느리님이 아주 확실한 걸 원하시더라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오늘 밤 트럭이 오면 넌 저 바다 너머로 가는 거야.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지. 킴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마른 눈으로 킴을 응시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순간 복자 여사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슬픔은 어느덧 서슬 퍼런 증오로 변하고 무기력했던 노인의 눈빛에 도끼가 서립니다. 킴이 나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온 지하 창고에서 복자 여사는 부서진 휴대전화 파편 중 날카로운 조각 하나를 손에 쥡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고 밖에서 육중한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자 여사를 처리하기 위한 죽음의 수송선이 도착한 것입니다. 창고 문을 여는 열쇠 소리가 철컥거리며 다가오고 복자 여사는 날카로운 파편을 쥔 채 문 뒤로 몸을 숨깁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죽음의 사자가 아닌 비릿한 담배 연기를 내뿜는 가이드 킴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휴대전화 파편을 군화 끝으로 툭툭 건드리더니 겁에 질린 박복자 여사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집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창고 안에서 킴의 손등에 새겨진 문신이 손전등 불빛을 받아 기분 나쁘게 일렁이죠.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듭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참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나한테 할머니를 바다 한가운데 버려달라면서 돈을 보냈는데 그 돈 출처를 확인해 보니 아주 재밌는 게 나왔단 말이지. 킴의 말에 복자 여사는 봉투 안의 사진들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며느리 수진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촌스러운 모습의 과거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자 여사를 경악게 한 것은 한 장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수진이 죽었다니? 내 며느리가 여기 사진에 있는데.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옵니다. 킴은 비웃음을 흘리며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킵니다. 진짜 이수진은 10년 전 필리핀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지금 할머니 곁에 있는 여자는 그 신분을 훔친 장미영이라는 사기꾼이고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복자 여사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 굳어버립니다. 10년 동안 내 자식처럼 아끼고 전 재산까지 내주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름도 얼굴도 가짜인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복자 여사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킴은 멍하니 서 있는 복자 여사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이죠. 저 여자는 할머니 아들까지 노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죽으면 다음 차례는 누굴 것 같습니까? 비밀 보유자인 킴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립니다. 그는 단순히 정의감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었죠. 저가짜 며느리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더군. 그래서 나도 파트너를 바꾸기로 했어. 할머니, 나랑 손잡고 그 여자 지옥으로 보내버릴 생각 없나? 김은 복자 여사에게 피 묻은 손을 내밉니다. 복자 여사는 손바닥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휴대전화 파편을 꽉 쥡니다.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가짜 며느리에게 속아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노모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고 괴물을 처단할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복자 여사는 킴의 손을 잡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의졸입니다. 내 아들 건드리는 년은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창고 밖에서 기다리던 트럭이 요란한 경적을 울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죽음으로 가는 신호가 아니라 복수를 향한 출발 신호처럼 들립니다. 킴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복자 여사에게 검은 모자를 씌워줍니다. 좋아, 그럼 일단 이 지옥부터 빠져나갑시다. 한국행 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자 여사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화려한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이수진 재단 설립 기념식이라는 금빛 현수막 아래 우아한 백색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하죠.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을 열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옹이처럼 튀어나온 손마디, 하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 같은 박복자 여사입니다. 복자 여사는 수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복자 여사의 가슴 속에는 동남아, 진흙탕에서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이수진, 아니 장미영. 복자 여사의 고함이 파티장을 가로지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의 시선이 복자 여사에게 쏠립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운 도끼가 서립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복자 여사를 VIP 대기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사방이 막힌 대기실 안 수진은 가식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복자 여사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정말 즐기시네요.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거기서 죽어주셨으면 장례식이라도 화려하게 치러드렸을 텐데.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합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뺨을 내려치려 하지만 수진은 가볍게 손목을 낚아채며 복자 여사를 소파 위로 밀쳐버립니다. 이제 이수진은 없어요. 당신이 아끼던 그 멍청한 아들도 조만간 당신 곁으로 보내줄게요. 보험금은 제가 잘 쓸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수진은 미리 준비해둔 듯한 주사기를 꺼내들며 복자 여사를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치매가 심해져서 헛소리를 한다고 믿을 거예요. 이미 정신병원 입원 수속은 끝났거든요. 강자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복자 여사는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절망을 느낍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엄마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수진의 살기 어린 눈빛만이 복자 여사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수진의 손에 든 주사기 바늘이 복자 여사의 목을 향해 다가오는 찰나 복자 여사는 자신의 무력함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동남아 오지에 버려졌던 그때보다 더한 지옥처럼 느껴지죠. 복자 여사는 과연 이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복자 여사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수진의 날카로운 주사기 바늘이 복자 여사의 가냘픈 목덜미에 닿으려는 찰나입니다. 복자 여사는 질끈 눈을 감으며 손바닥을 파고드는 핸드폰 파편의 고통을 견뎌냈죠.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대기실 육중한 문이 박살나며 열립니다. 문 밖에는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고 그 뒤로 휴대전화를 높이 든 가이드 킴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해? 수진의 손에서 주사기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카펫 위로 투명한 액체가 스며듭니다. 아들은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품에 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 악마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아들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가이드 킴이 실시간으로 송출한 대기실 내부의 영상과 수진의 자백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수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수진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도끼를 뿜으며 소리칩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노인네는 이미 미쳤다고. 하지만 그 순간 가이드 킴이 수진의 진짜 신분인 장미영의 지문, 감식 결과와 과거 범죄 이력이 담긴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립니다.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처럼 수진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수진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릅니다. 복자 여사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수진 앞에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타버린 여권 조각을 수진의 드레스 가슴팍에 꽂아 넣습니다. 이게 내가 태운 내 인생이다. 이제 내가 그 지옥으로 들어갈 차례야. 복자 여사의 낮은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항과 분노가 서늘하게 응축되어 있었죠. 수진은 경찰에 의해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아들은 충격과 죄책감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집어삼킨 것이죠. 복자 여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이드 킴에게 향합니다. 과연 킴이 복자 여사를 도운 진짜 이유는 순수한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어느 조용한 벤치에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동남아의 습하고 끈적였던 열기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가을바람은 박복자 여사의 거칠어진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가죠. 복자 여사는 이제 흙탕물 묻은 꽃무늬 원피스가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한 쪽빛개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남아에서 가루가 되었던 낡은 휴대전화 대신 아들이 선물한 최신형 휴대전화와 새롭게 발급된 깨끗한 초록색 여권이 들려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도 생선 내장을 따며 박혔던 흉터와 키매, 오토바이에 끌려가며 생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그 흉터들을 하나하나 쓸어내리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립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괴물 같은 년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지옥에 홀로 두다니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그 목소리에는
평생 씻지 못할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복자 여사는 그런 아들을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아들아, 지나간 일은 이 노을에 다 태워보내자꾸나. 내가 그 지옥에서 버틴 건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그 악마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어. 복자 여사는 아들의 젖은 눈가를 소매로 닦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수진, 아니 장미영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벽 뒤로 사라졌지만 복자 여사의 가슴속엔 승리감보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가족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저 멀리서 가이드 킴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립니다. 할머니, 약속대로 그 여자의 비자금 일부는 피해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씻고 새 삶 좀 살아보려고요. 복자 여사는 답장 대신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한때는 전 재산이었던 빌딩도 명예도 다 잃은 줄 알았지만 결국 그녀의 곁에는 돈보다 소중한 아들의 진심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은 세상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고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밑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박복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악한 의지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돌덩이가 된다는 것을요. 복자 여사는 이제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계단을 한 칸씩 밟아 올라갑니다. 노을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모자의 뒷모습 위로 동남아에 버려진 시어머니의 화려한 귀환이라는 자막이 흐르며 영상은 서서히 암전됩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잠시 잊고 지냈던 추억이나 마음, 한편에 담아뒀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이야기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